예, 문제는 간단하게 보시면 뭐 많이 뉴스에서 듣던 얘기기는 해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 쪽은 여러 가지로 좀 뭐가 좀 복잡합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 뭐 매딘 이상 사업장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뭐 이렇게 정신이 사나워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을 나중에 드리긴 할 텐데 기왕에 아시는 것 사전 설명은 제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좀 해보시면 좋겠다 정도의 느낌이고요. 제시자로 보시면 할 때부터 헉헉하잖아요. 이게 뭐야? 예. 이건 리얼 데이터를 줬더라고요. 리얼 데이터. 예, 나라 통계에 가면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좀 줄이긴 했는데요. 보시면 와, 어, 예, 이거 퍼센트인가요? 라고 물으시면 그죠? 예, 문대분들은 퍼센트 아니야? 왜 동그라미가 무려 3개나 붙었지? 그죠? 예, 만인율입니다. 백분율이 아니고요. 예, 만 명 단위분의 얼마 이런 뜻이에요. 뭐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만인율이라고 해서 이해했죠? 그러니까 100명 하면 너무 0. 몇 명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도 이제 인원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쓸 쓰고 약자를 여기다가 예, 3개를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하나가 100, 2개 붙으면 예, 1000, 3개 붙으면 예, 만. 이런 개념이에요. 단순하게. 이공계분들이야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가 많죠 지금. 지금 허걱 일단 여기서부터 허걱하고요 일단 근데 이거 너무 대충 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되게 별거 아니지만 어떻게 핵심 포인트를 딱 간단하게 이렇게 딱딱 정리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문제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표만 가지고 막 발라놨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중요하게 아까 그 후속 질문에 나오는 게 왜 이 차이가 나느냐는 질문들이 있어요 30인 미만과 이게 그러니까 이런 큰 틀에서 개별적인 것보다는 이해하셨죠? 요렇게 예, 잠깐 좀 보시고 다음에 문제점에서도 보면 이게 읽기는 읽는데 이게 아마 시기는 그냥 그 요약밖에 못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드시기는 하는데 예, 조금 체계를 조금 잡아보시면 좋겠죠. 여기다가 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막 숨 막힌다 이런 느낌 좀 갑자기 확 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차역교청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뭐 많이 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특히 노동이나 복지 문제 같은 거를 할 때 해외에서 할 땐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했죠? 노동 문제는 만만하게 독일이에요. 독일이 글로벌 롤모델입니다. 뭐든지. 예? 지구상에서 가장 노조가 센 나라는 독일. 이해했죠? 지구상에서 가장 임금 노동자의 단위 시간당 임금 수준 높은 나라는 독일. 지구상에서 가장 일주일에 일을 안 하는 나라는 안 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나라는 독일. 지구상에서 가장 돈 벌고 최강국은 독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그 특히 이제 학자라 논문 보면 뭐 독일에 사는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 역사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조심하시라고요. 이해하셨죠? 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쓸 때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해외사에 들어올 때 예, 그런 거는 쪽 하나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조심해서 쓰고 뭐 발표할 때 우리는 다르지만 뭐 궁극적으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든지 예, 뭐 이런 데는 조금 더 반발이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발표할 때라도 조심조심 약간 이런 느낌을 특히 복지는 돈의 문제죠. 그다음에 고용 노동에 관련된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또 하나 이걸 쓰실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용자는 악이고 예를 들면 이렇게 취약계층이 이렇게 산재 많이 당한 사람은 피해자다라는 건 적절치 않아요. 지금 추락사고의 많은 것들 중에 다수가 물론 사업장이 관리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책임인 건 맞으나 일하는 분들이 불편하다. 얼마 전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KBS, MBC 뉴스에 나왔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MBC 기자가 건물 유리창 청소하는 거 페인트 칠하는 거를 취업을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괜히 왔다 싶었다는 거야. 가자마자 예, 30층 아파트 올라가가지고 찍는데 뭐 얼굴이 긴장한 티가 너무 나는 거야. 진짜 그만둘 뻔했다고. 근데 거기 분들이 아니 되면 하는 게 불편해서 못하고 안전줄을 같이 하면 안전한 건 알겠는데 작업 속도 30% 이상 늦어진다. 그다음에 줄이 꼬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아니 그거 하는데 아니 위험할 것 같기도 해요. 같이 걸리적거리니까 이게 도대체가 안전줄이 하나가 다시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걸 아니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일도 아닐 것 같은데 어떤 교수님한테 용역 하나 주면
전용 장치 하나 만드는 거 일도 아닐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그러면 그냥 그 일하는 노동자들이 편리성 때문에 그러는 경우들도 훨씬 많아요. 일단.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 하실 때 두 가지. 사업주는 악이다라는 관점. 무조건 이 사람들은 보호해야 되고 약자고 뭔가 억울하다 이런 식의 정서적으로 어프로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 한 가지. 정책적으로는. 둘째, 해외사에 들어올 때 무조건 베끼다가 혼날 수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만 명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모든 거를 할 때. 됐죠? 자, 설레발은 그만하고요. 예. 삼과 조의를 표합니다. 자, 여기서 시뮬레이션 하실 건 내가 그래 이런 뭐 표 많이 나오고 뭔 말인지 잘 모르고 아스말스만 얘기들 막 제도 이름만 막 나오는 경우일 때 그죠? 예.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시간 관리해서 25분에 쓰고 후속 질문에 어떻게 잘 방어해내는가. 후속 질문도 그렇잖아요. 써놓긴 써놨는데 야 이것도 야 질문 받으면 깝깝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미리 하시고 근데 아주 전문적으로 묻지는 않아요. 이런 문제 같은 게 더 깊이 막 들어가가지고 하지만 빌미를 주면 안 돼요. 이해했죠? 괜히 아니 이거 우리나라에서 하면 사업주들이 반발하지 않겠어요? 이런 질문 받으면 예, 죄송합니다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 것만 조금 예비하는 느낌? 예, 좀 방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좀 하시고 작성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전에 그 질문 쪽 관련돼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죠? 뭐 아까 지금 여기에서 키워가 되는 후속 질문지에서 키가 되는 질문은 사실은 아까 거의 공통으로 많이 물었던 핵심적인 거는 이거예요. 매뉴얼 질문이었어요. 예, 매뉴얼. 어떤 게 들어가야 되겠는가라는 얘기와 다음에 어디 갔지? 예, 요거 저기 법률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는가? 법과. 그러니까 법은 나중에 얘기해야 되는 거야. 지침을 만들고 좀 따르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처리할 때 맨 처음에는 유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거나 조금 더 현실화시키고 그거에 따라서 잘 지키는 친구들은 이뻐해주고 툭툭툭 그런 애들을 좀 위선 들어오고 그러니까 플러스적인 정책 해놓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걸 안 지키면 조금씩 가혹하게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가혹 약간데 지도 감독을 나간다든가 그죠? 뭐 약간 보이지 않는 뭐 이런 불이익들인 거죠. 뭐 특별 근로감독 나간다든가 산업안전관리감독 나간다든가 그죠? 다음에 아까 산업재해 같은 것들도 판단할 때 되게 좀 더 가혹하게 예, 자기들 부담들을 좀 늘리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가중처벌될 수 있는 무엇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거나 고용노동부는 많은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제조업에는 많은 지원금 혜택을 끊는다거나 뭐 이런 방식들을 먼저 싸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법으로 가는 건 최소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그 전 단계로 법으로 가기 위해선 웬만하면 노동은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워낙 이 아젠다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노사정위가 아니고 뭐죠? 고용노동? 고용노동위원회. 지금 뭐죠? 노사정위원회가 아니고 그 옛날 거고. 노사정위원회는 옛날 거고요. 저기 공식 명칭이 있는데 예전에 노사정위원회 지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제 검색 좀 해봐요. 노사정위원회, 그러니까 같이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해요. 그 위원회 구조에서 고용노동부 예 부속기관인데요. 노사정위원회 예전이고 노사정 사회 경제사회위원 경사노위 예 맞아요. 옛날 세대 한 3년 전에 바뀌었거든요. 경사노위 예, 그런 용어 정도는 기억해. 그러니까 노동 문제에 관련된 사회적 합의 기구예요. 예, 그래서 정부는 이 기구에서 따른 서로 간에 합의된 내용을 준거로 해서 지침 가이드를 개정을 하거나 나중에 뭐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시키는 이런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경사노위 같은 거 좀 기억해 놓으시고 경사노위 같은 데서 그 다음에 이걸 논의 구조에 올리고 그럼 서로 맨날 싸울 거 아니야. 뭐 재계는 탈퇴한다는 둥 무슨 뭐 예, 이런 거 나올 테고요. 이렇게 해서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들을 조금씩 합의해 나가면서 입법을 찔끔찔끔 하는 거예요. 한 번에는 바꿀 수는 없어요. 됐죠? 여기까지. 요게 좀 핵심적인 얘기였어요. 아까 30인 이하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노사정이 각각의 역할, 이 질문들도 질문지에 있는 질문이었어요. 꽤 좀 했더라고요. 노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각각 역할이라 그러면 노는 노동계 측은 교육 똑바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안 받는 애들은 야 똑바로 받아 이 새끼야 이런 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독일이 무서운 이유는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노조사를 배우시면 알겠지만 독일이 무서운 이유는 근본적으로 산별 노조예요. 산업별 노조.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죠? 내가 A 기업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요. 그럼 받으면 연봉 5천을 받아요. 현대에서 5천을 받았다. 그럼 내가 중소기업에 전기차를 만들어 가요? 거기도 5천 받아야 돼요. 4천을 받으면 큰일 나요. 7천을 받으면 더 큰일 나요. 왜? 산별 노조예요. 전기차 노조라고 해서 이 노조에 속한 모든 클로즈드 유니언이에요. 그러니까 다 들어와야 돼요. 노조에서만 사용자는 근로자를 데려가 줄 수 있으니까 클로즈드 유니언이라고 해요. 그게. 여기서만 데려가야 되고요. 여기 노동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 교섭력이 어마무시하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거기는 멈추면 진짜 제로로 멈추는 거예요. 다, 싹 다. 그러니까 노조의 끝판왕이 산별 노조고 그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그래서 교섭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독일이 그렇게 잘 된 이유는 이 노조에서 경영권 참여도 합니다. 실제로. 빨갱이 나라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뭐냐 그러면 노조에서도 그 기업 경영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일부. 그러니까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이게. 대신에 그만큼 달라고 하는 거죠. 이해했죠? 짧게라고 가장 많이 버는 구조가 거기서 만들어져 있어요. 1980년대부터.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서로 간에. 그러니까 적이 구조가 아니라 파트너십이 개념에 이미 생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부터가. 그게 형성이 돼 있어서 독일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고 단순하게 들어오기 좀 어렵다는 얘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자, 그래서 노는 서로 간에 지킬 수 있게 안전교육을.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이런 구조. 서로 지킬 수 있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 사는 충분히 안전감독을 안전장치와 안전시설에 관련돼서 충분한 투자와 뭐 투자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다 갖추고 문제가 없게 만들어주는 것. 정은 이 양자에 꼭 법이 아니더라도 이 양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프라, 여건, 제도, 지원 혹은 채찍, 몽둥이, 당근 이게 정부 역할인 거예요.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너는 자율적으로 사는 자발적으로 정은 그래 지켜볼게. 관리 감독자 모니터링자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정부 역할이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따따붙다. 독일 뉴스를 보면 독일의 노동계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노조가 똑바로 해야 된다. 사측이 노조를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뉴스에? 그러니까 1980년대 다 정리된 얘기예요. 정부에서 그런 거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들 하는 영역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됐죠? 우리나라만 이거 가지고 놀 건 아직도 이 문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노사정 역할은 대충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율과 자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노사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국가 정권이 뭔가 이렇게 들어가서 완리왈시, 감나라, 배나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최소한으로 하지만 단 이 서로 간의 협약이나 룰을 깨면 여지없이 딱 해야 되는 이게 중요한 거죠. 샀든 놓든 봐주는 게 서로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근데 살을 건드리면 자본주의, 반자본주의 정부라고, 시장주의 정부라고 하고, 빨갱이 정부라고 하고, 노를 건드리면, 그죠? 예. 파시즘 정부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구조에 껴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노동은 노측, 사측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밸런스를 좀 잡으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표시는 해놨는데 기술직 분들이 쓰시다 보니까 답지퀄이 전체적으로 뭐 많지도 않고 양이 오전조라서 양도 좀 적고 또 이렇게 막 자세하게 복귀한 분들도 좀 많지 않고 뭐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뭐 짠한 뭐 이런 거는 좀 없어 보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일부 몇 가지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분위기 파악 좀 하시고 뭐 다 잘한 것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질문들 같은 것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뭐 딱히 뭔가 예.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들이 다 여기에서 기초한 질문들인데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이 버라이티해요. 아까 여기 보셨던 그 가장 좋은 답변이 이제 토목121사 쓰셨던 이분인데요. 산재보험료율 이런 개념도 그죠? 예, 보험료율 개념들도 얼마나 부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 부담하느냐 부분들을 좀 인센티브 주자 이런 것들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좀 디테일이 있어서 좋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이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나 일부 진짜 뭐 고용노동은 아주 자세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자기 본인들 업무들이니까 다만 이제 일반 분들은 이 정도만 아셔도요. 이렇게 좀 잘해주면 예시를 조금 구체적으로 들고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점에도 되게 좀 되게 준 거예요. 안전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그걸 잘 지켰다고 인센티브를 주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라는 질문은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해하셨죠? 근데 아까 그렇자면 그런 거예요. 그냥 지켰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죠? 예, 지킨다고 뭐 성과 측정을 좀 해서 아까 답변 중에도 그런 게 있었죠. 예전보다 과거보다 현격하게 줄었다면 그 준 거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인센티브는 의미가 있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조금 인센티브도 이렇게 남발하지 마시고 항상 예, 인센티브도 남발하지 말자. 이것들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보시고 요 답지 중에 아까 뭐 비슷한 게 나왔는데 토목 2번 보시면 요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이런 것, 그러니까 프레임을 전환하는 대책이에요. 노동자들이 많으니 전환할 기회를 주는 것들도 하나. 그러니까 재고용이 안 됐을 경우에 퇴로에 관련된 거죠, 일종의. 강화하면 당연히 줄어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걸 보완하는 방법은 이분들이 실직이 되지 않는 퇴로를 같이 보완책으로 껴넣는 것.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염두에 두시라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직 교육을 하거나 뭐 사무직이나 이런 걸로 좀 뭐 기왕이면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여러 가지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연계하겠다는 생각들도 좀 꼭 같이 좀 해봐 주시면 좋겠다 정도 생각을 좀 드릴게요. 다음에 예, 그 정도고요. 예, 한번 좀 뭐 여긴 질문을 공부하는 용도가 조금 더 많아서 후기 내용이 아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국의 기업살인법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우리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그거니까.